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9시, 10시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개인분들은 어떻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보유한 포지션의 정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수익난 종목들 청산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자체가 금요일, 그러니까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 이렇게 뭐 좀 완만하게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냥 아침 9시부터 그냥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기 투자의 대박, 장기 투자했을 때 진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던 종목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누가 여기서 매수를 했겠습니까? 그냥 최근에 매수한 거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고평가된 경향도 있고 우선 뭐 어떻게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10만 원일 때와 지금 50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일 때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다르고 같은 종목이지만 결과치가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를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되냐 이거 지금까지 예를 들어 뭐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 40만 원에서 48만 원에서 매수를 하면 100만 원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솔직히 이제 카카오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많은 이제 종목, 그러니까 카카오 계열사들의 사업들이 있죠. 뭐 카카오 바이크 택시, 뭐 카카오 뭐 그냥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선 카카오톡이 일단은 카카오의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말 이제 많은 사업들을 좀 응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슈는 이거죠. 스포티파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냐. 스포티파이에 관한 이제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길래 이제 카카오랑 뭐 기싸움을 하니 뭐니 이런 이슈들이 나오나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스포티파이는 이제 멜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스포티파이를 기반으로 정말 이제 해외에 많은 음원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카카오도 정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티파이의 이 자사가 카카오 엔터에 음원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협력을 맺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이 사업에 정말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지. 경쟁을 하면은 사실상 카카오가 제가 봤을 때는 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계약을 하면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전 세계 아무리 카카오가 대기업이라지만 전 세계 1위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넷플릭스니 뭐 디즈니 뭐 OTT 뭐 별의별 이제 콘텐츠 관련한 서비스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게 나타나면서 카카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많은 플랫폼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정말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저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엄청난 이제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카카오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플랫폼, 이런 플랫폼이니 아니면 컨텐츠니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좀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걸 이제 주식에서 보자면은 분명히 가입자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입자 수는 뭐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액티브 유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실사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베이 인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예를 들어 카카오가 자, 요즘 뭐 쿠팡 이슈 때문에 이런 이커머스에 이제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카카오가 이베이를 인수함으로써, 자, 만약에 뭐 우리가 카카오톡을 켰는데 뭐 어떤 뭐 장바구니 막 관련한 어떤 버튼들이 보이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할 수도 있죠. 카카오톡에서 쇼핑을 한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카카오를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앞으로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인수는 일단 뭐 16일에
예비 입찰이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비 입찰에서 얘네 아니어도 지금 칼라일, MBK, KKR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들어보지 않은 기업들이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자사운용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베이를 인수한다고 해서 당장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됩니다. 카카오랑 이베이랑은 솔직히 좀 다른 이제 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시너지를 내는지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배로 가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52만 원. 네, 그냥 어제 전고점 수준으로 잡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는데 지금 이 전고점 가는 것도요. 지금 솔직히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뭐 얘네가 지금 인수 능력이 뭐 그러니까 이베이를 인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해도요. 그 자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재무제표에 살짝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베이가 무슨 동네 뭐 슈퍼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카카오가 뭐 대기업이라지만 이베이를 인수하는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60만 원, 70만 원보다는 50만 원대까지만 갔다가 좀 박스권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카오가 만약에 43만 원 정도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요. 그때는 좀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약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카카오가 폭락할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자, 기관 외국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매수도 하고 매도도 했는데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보유한 물량이 10%라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조금씩 매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를 말리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나 매수인 경우가 많지만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는 것도 일이고 파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만주, 10만주 단위로 매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뭐 카카오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적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는 분명히 고평가인 건 맞습니다. 카카오 자회사 사업이나 자회사 지분 가치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자체의 어떤 실적은 현재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을 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랍니다. 우선 나쁜 실적은 없습니다. 뭐 카카오 자체는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자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카카오 엔터,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엄청나게 많은데 카카오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이슈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그다지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수급 상황 자체도 그렇게 뭐 나쁘다 좋다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요인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락 요인은 제가 봤을 때 시장 약세 말고는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 악재도 없고 스포티파이도 경쟁 구도보다는 협력 구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보고요. 이제 하락 요인이 굳이 뭐 따진다면은 뭐 시장 약세 말고 갑자기 그러니까 경쟁사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일 때요. 갑자기 카카오도 TV를 만들고 카카오 뭐 엔터 뭐 별게 다 있는데 갑자기 경쟁사 뭐 넷플릭스에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막 이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이제 식으로 된다면 아니면 네이버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좀 경쟁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하락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뭐 크지 않은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카카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사람 뭐 앞서가는 주식 수익 길라잡이 정말 오늘 시장처럼 매일매일 이런 시장이 나타난다면 매우 좋겠지만 자 반대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그동안 뭐 20% 하락한 종목들이 5% 올라온 거에 불과하느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분명히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웃고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뭐 손실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고점에 매수를 했다면 뭐 지수로 보더라도 여전히 좀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2,970에서 80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와 며칠 만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매수와 매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이제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주식시장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제2의 박셀바이오 유튜브나 막 케이블 TV 보면서 뭐 급등하는 종목들 무슨 뭐 수혜주 뭐 어떤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것들에 낚이셔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매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매수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뭐 저번 주처럼 뭐 금리,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하락할 때 내가 가진 종목들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식이라는 것은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올인을 한다거나 뭐 집착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한 번에 뭐 1000%, 뭐 2000%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5%, 10%를 꾸준히 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전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보여드렸죠. 5%를 꾸준히 해도요. 정말 돈을 버시는 데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었던 거 보이실 겁니다. 보셨을 거고요. 나중에 또 한번 그 계산기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뭐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셨는데 뭐 연락이 왜 바로 안 오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한테 문의가 많습니다. 분명 시장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올라가지 않아서 어떤 자금이 묶여서 다른 종목 못 사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아니면 뭐 그 작년에 진매트릭스라고 엄청 인기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여전히 손실이 심각해서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락이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